손님들께 제 비법대로 촉촉한 무생채 해드렸더니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쌩쌩하게요. 색깔을 더 진하게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일용입니다. 자, 오늘은요 국민 반찬 아주 시원시원하고 맛있는 무생채 레시피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무생채 레시피는요 음식점 대박집, 기사식당에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 나가는 한맛집도 이렇게 무생채를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딱 이럴 겁니다. 전 촉촉하고 아주 맛있는 무생채 시원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좀 촉촉하게 만드는 무생채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간도 맞출 수 있고요, 먹음직스럽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 상이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무생채 레시피 지금부터 알려드려 볼게요. 그럼 무생채는 양념만 잘하면 되냐? 틀렸어요. 양념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 고르는 팁 먼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무는 둥그스름하게 예쁜 거 사시고요.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찌개에 넣으면 맛있어요. 흰색 부분은 무생채 같이 반찬으로 해서 먹으면 아주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무 껍질에 붙어있는 잔여물이나 이물질 또는 좀 질긴 무 심지들을 이렇게 한번 제거해 주는 게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모양이 예쁘고 또 먹기도 또 불편함 없이 또 먹을 수 있거든요. 이 밑둥도 잘 제거해 주세요. 무 뿌리 쪽을 잘라내어 주시고요. 정중앙을 이렇게 자른 후에 세워서 반으로 갈라 주시고요. 십자가로 썰어서 4등분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채칼로 무를 한번 채 썰어 볼 텐데요. 자, 저는 이 채칼을 처음 이용할 때 아주 위험할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를 채칼에 미실 때에는 무 잡는 손에 꼭 장갑을 끼시길 권해드립니다. 채칼은요 이렇게 45도로 세워서 무를 이렇게 미시면 면적 자체가 짧잖아요. 그 무생채도 짧게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긴 면 있죠, 이렇게 긴 면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쭉쭉쭉 밀어주시면 지금 제가 깍대기 꽂고서 무를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가 지금 좀 얇게 나왔고요. 여기서 힘을 많이 줘서 누르게 되면 조금 더 두껍게 나오겠죠. 거의 다 끝나가면 손이 위험하니까 또 옆으로 세워서 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도 버릴 거 없이 끝까지 쭉쭉 밀으실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주 쌩쌩하게 무가 아주 잘 뽑혔죠. 자, 이렇게 해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했을 때 무도 무너지지 않고 모양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보세요. 초보자분들은 이 채칼에 손이 베일까봐 무서워서 힘을 주고 시원시원하게 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무서워서 이렇게 살살 이런 식으로 밀었어요. 그러면은요 무가 힘이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한 거와 두 번째 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아주 반듯하니 아주 쌩쌩해요. 자, 두 번째 내가 겁먹고 민 무는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소금에 절이면 더 힘이 없어지고 양념을 버무리면 더 힘이 없어지는데 장갑을 껴서 안전하고 힘있게 밀어주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예쁘게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쌩쌩하게요. 자, 이게 무생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무생채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자, 똑같이 무생채를 절일 건데 방식이 다르게 절일 겁니다. 보통 우리 집에서 할 때 무 넣고 소금 넣고 뒀다가 물 생기면 물 따라내고 양념하시고 또는 물 나온 상태에서 양념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빨리 해야 되고 간도 좀 더 확실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만 넣어서 절이게 되면은요 간 맞추기도 어렵고 이 무 자체만 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박집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자, 무는 1.2kg 기준이에요. 자, 천일염을 먼저 반컵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어 주시는 게 대박집의 꿀팁입니다. 그리고 천일염을 잘 녹여주세요. 자, 이렇게 소금이 어느 정도 녹고 소금물이 만들어졌으면 준비한 무생채를 소금물에 모두 넣어주세요. 잠길 정도의 물의 양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10분에서 15분간 본인이 생각하는 느낌만큼만 이렇게 소금물에 절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요 무가 아까보다 훨씬 더 연해졌죠. 이 상태에서 물에 헹구는 게 아니고요 채에 무만 옮겨주세요. 그리고 물은 비워내 주시고요. 볼에 이렇게 물을 다시 한번 옮겨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양념을 해줄 거예요. 사실 보통 식당에서는요, 무생채 할 때 미온도 조금 넣고 설탕보다 훨씬 더 많이 단 감미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은 또 집에서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조미료로만 맛있게 만들 수 있게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춧가루 아무거나 넣으시나요? 무생채는요, 두 가지 고춧가루 넣어주시는데, 고운 고춧가루는 김치 색깔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보통 크기의 입자의 고춧가루는요, 모양, 비주얼을 확실하게 살려주죠. 그래서 김치, 무생채 만드실 때는요, 고춧가루 두 개를 사용하면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색깔도 비주얼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먼저 좀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2개, 3개 넣어주시고요. 굵은 고춧가루는 2개 정도. 그리고 이 무생채는요, 생강이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 생강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똑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치처럼 똑같이 무생채도 단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식초는 새콤하게, 식초도 넣어줘야겠죠? 식초는 보통 마트에 가시면 사과식초, 양조식초 이렇게 파는데 양조식초로 사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버무려주세요. 처음부터 간이나 색깔을 확 내려고 하지 마시고 1차 과정만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손으로 막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살살 다뤄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자, 고춧가루의 비주얼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색깔이 조금 아쉽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운 고춧가루를 좀 더 넣는 거예요. 빨갛게요. 자, 고운 고춧가루가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색깔을 더 진하게 내주는 거예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드셔보시고, 단맛이 부족하거나 비주얼이 부족하거나 그러시면 원하시는 걸 넣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생채의 끝은 이 대파하고 마늘이 들어가야 훨씬 맛있습니다. 대파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무생채 비주얼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대파는 송송 작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마늘도 다져서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 다진 마늘도 다진 대파도 넣어서 한 번 더 버무려 주시면 정말 맛있는 대박집 무생채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무생채 만드시면은요, 비빔밥에도 그냥 된장찌개 같은 데에다 먹어도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팁은요, 통깨나 참기름 조금 넣으시면 괜찮아요.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요. 우와, 어우,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요. 무생채 비빔밥 먹어볼게요. 와,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 입에. 최고예요.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자주 찾아주신 분들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